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본이 이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는데 마치 중국이 증강시키는 속도처럼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들을 보면 우리 한국 해군도 뭐 전력 증강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해군과의 전력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모양새라서 좀 우려됩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해군 항공모함 준비하고 있지만 그 항공모함에 KFX, 즉 KF-21이 탑재될지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차세대 호위함 모가미급 3번함을 진수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3척이 진수된 것인데 앞으로 내후년까지 무려 5척이 더 진수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군력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 될 30FFM, 일명 모가미급 3번함인 노시로함이 22일 나가사키현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건조 계약 체결 후에 불과 15개월 만에 진수된 노시로함은 476억엔, 한화 약 4,800억 원에 계약되는데요. 만재 배수량 5,500톤에 132m의 덩치를 가진 중형 호위함으로 분류됩니다. 일본의 최신 건함 기술이 총동원된 모가미급은 5,500톤급의 중형 호위함이지만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동원해서 승조원 숫자를 동급함의 3분의 1 수준인 90명 이하로 줄였으며 고도의 스텔스 설계, 고성능 방공 시스템 등을 도입해 동시기 취획하는 동급 호위함 가운데 최정상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에는 03식 지대공 미사일을 장사정화해 함대공화한 신형 장사정 함대공 미사일이 16발, 마크 41 VLS에 ESSM 최소 32발, CRAM 발사기 1발, 1기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공격 능력 역시 사거리 400km급으로 90속 대함 미사일 중에서는 최고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17식 함대함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서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배를 연안 함대격인 지방대의 노후 함정들 대체용으로 대량 배치해서 무려 22척을 오는 2032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계획이 완성될 경우에 우리 해군과 일본과의 해군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이 지방대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방대 지금 뭐 아부쿠마급 이런 한 2,500톤 정도 되는 작은 군함들 또 저성능의 군함들을 가지고 일본 예난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방대는 예난방어 그리고 호위대군은 이제 우리의 기동전단처럼 기동방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1함대, 2함대, 3함대는 예난방어 지역함대죠. 그리고 7기동전단이 기동전단으로서 이제 해외작전까지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이 지방대는 성능이 아주 나빴는데 이렇게 5,500톤짜리 스텔스 호위함, 우리가 지금 구축함급이죠. 5,500톤이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하고 더 비슷한 덩치입니다. 그걸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불과 8개월 사이에 3척을 만들었고 앞으로 1년에 2척씩 해가지고 2032년에 다 취역하니까 2032년에 취역이면 2020년까지는 다 만든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지금 앞으로 9년 남았는데 22척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스피드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 아부쿠마급 같은 이런 아주 저성능을 이렇게 고급 사양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17식 대함미사일 이게 사거리가 400km나 돼요. 하와이에서 미국의 엄청난 제밍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격파를 할 정도로 굉장한 항제밍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시스키밍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이런 뭐 강력한 능력 그런데 400km 되는 사거리 이런 함대함 미사일 8발 그리고 일본 독자적인 함대공 미사일 만들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거리 한 150km 해가지고 SM2를 성격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 독자적인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이 마크 40을 사가지고 아스락 8발 그리고 ESSM 16발 뭐 이런 식으로 32발 ESSM 이제 코드팩이니까 이렇게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공 능력의
타격 능력인데, 그리고 뭐 멀티 스태틱 능력을 가진 강력한 대잠 능력. 야, 이거 우리 충무공 이순신보다 훨씬 세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지방대를 대규모로 구성한다. 그러면 호위대, 이제 우리 기동함대 같은 호위대는 어떠냐? 더 강력하죠. 아키즈키급, 아사히급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우리 한국 해군도 이 함정의 대수도 중요하지만 척수도 중요하지만 그 함정의 능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함정을 만들 때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 고급 함정인 저 구축함, A 구축함을 만드는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제발 하지 말고, 그래서 일부러 성능을 좀 다운시키자. 그래야 저 함정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각 함정을 만들 때 어차피 주어진 예산, 한정된 예산이니까 가장 강력한 성능을 뽑아내자. 이거 성능 너무 강력하면 저 다음 KDDX 안 될 거 아니야. 저거 육군이나 공군에서 견제 들어오면 우리가 저 사업 못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대구급 FFX 배치 3 이거 성능을 좀 억제하자.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자. 일본 보십시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항모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덩치가 4에서 6만 톤급 이상으로 커진 한국형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KF-21 보라매의 함재형이 연구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F-35B를 KF-21이 잡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군이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4.5세대 KF-21 보라매를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F-21의 함재기 버전을 해군에 제안했으며 관련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시키고 있다고 모 군사전문 올간지가 최근 발행한 최신호에서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해군의 항모는 만재 배수량 4만 톤이 넘어가므로 통상형 함재기를 운용하는 프랑스의 샤랄 드골이나 인도의 비크란트와 덩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KF-21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카이는 물론 조선소 관계자들과도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라며 카이가 단순 제안 수준을 넘어 실제 보라매 설계팀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반 연구를 수행했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KF-21 함재기 탑재 가능성을 연구 및 검토한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카이가 이른바 KFX 네이비라는 명칭으로 함재기 관련 제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돌았는데요. 이번 보도는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KF-21 함재기화는 F-35B가 가격 폭등과 성능 부족 논란에 시달리면서 최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형 항모의 사출기 방식, 즉 캐터바 형태 건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함재기 국산화 변수가 한국형 항모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 KF-21 보라매 KFX입니다. 이게 지금 이 CG상으로는 엄청난 무장을 하고 지금 나르고 있는데 실제 작전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 작전할 때 이럴 정도는 안 하겠죠. 기동성을 또 따져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일단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 2개, 그리고 동체 중간에 미티어네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그리고 보조 연료 탱크 옆에 2000파운드 제이담 정밀 유도 폭탄이죠. 각각 한 발씩. 그리고 그 옆에 IRST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한 발씩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엄청난 무장 탑재 능력. 거기다가 정밀 폭격을 위해서 타겟팅 파워드 이렇게 또 장착하고 있네요. 물론 이 모습 보시면 스텔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아시겠는데 스텔스 아닙니다. 스텔스가 아니라도 슈퍼 호넷하고 똑같은 엔진을 집어넣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폭장 능력 그리고 항속거리 이런 것들이 슈퍼 호넷에 거의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 슈퍼 호넷에 들어가는 기술보다 더 많이 진보된 이런 그 센서 퓨징 능력까지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동시기에 나오는 다른 전투기들이 6세대 전투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형 경항모에 F-35B가 탑재됩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데 F-35B는 대당 3천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가격, 그리고 유지비, 그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F-35B는 너무나 빈약한 무장 탑재 능력으로 인해서 실제 스텔스 성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퀸 엘리자베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외부 파일럿에 지금 사이드와인드를 달고 지금 작전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F-21을 가지고 함재기를 하면 어떠냐. 이게 지금 이제 인도에서 나오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죠. 인도가 비크란트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그 비크란트에 들어가는 걸 뭐 미그 29K나 슈퍼호넷이 아니고 테자스 전투기를 개량해서 만든 국산 전투기를 넣자 해서 테드 BF 지금 개발 스타트를 했는데 뭐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그 테드 BF를 만든다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냥 뭐 슈퍼호넷 하지 이렇게 비웃었는데 인도는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KF-21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항모에 F-35B를 탑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 전장 상황, 즉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한국 전장 상황에서는 이게 더 낫다. 왜? 폭장량이 받쳐주니까. 그런데 경항모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억제력을 삼으려고 하면은 F-35B가 낫다. 그건 이제 방공,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스텔스가 안 되니까 F-35 같은 그 전투 능력을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경항모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고 그 이후는 나중에 생각하자. 사실 뭐 나중에 생각해도 답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낫고 그래도 주변국 중국과 일본 혹시나 중국하고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우리 기동함대가 가서 뭔가 중국 해군과 일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 이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F-35가 낫죠. 그러면은 F-35B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맞지 않다. 왜냐? 폭장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 경항모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경항모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E-2D 조기 경보기와 F-35가 서로 간에 이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으면서 니프카 전투를 해야 됩니다. 협동 전투를 넘어선 완전히 그냥 그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KF-21을 도입해서 또 E-2D를 또 도입한다. 이제 사출기를 넣어서 경항모를 더 크게 만들고 그런다? 니프카가 되냐? 안 되죠. 이제 그건 미국산 무기끼리만 되니까. 그래서 KF-21을 한다 하더라도 E-2D와 니프카 능력을 즉 이 데이터 링크를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받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KF-21이 쏜 미사일을 E-2D가 유도해주고 E-2D가 발견한 이 정보를 KF-21 그걸 가지고 협동전투를 하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KF-21도 E-2D와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그건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갈 문제인데 일본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KF-21 함재기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최강의 전력과 우리가 억제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면은 니프카, 협동 전투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방점을 가지고 KF-21 아무리 국산이고 해도 이거는 중국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E-2D하고 니프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항모를 사출기 방지로 바꾸고 하면은 굳이 뭐 F-35 안 하고 이거 해도 되지 않냐? 니프가 되니까. 그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사항이 아닐까 생각하고 군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뭐 KF-21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서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